우리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을 또 투자해야 할지 최근에 뭐 우리 시장 오늘 뭐 AI 데이터 센터 이슈도 있었고 반도체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러니까 좋은 종목들 뭐 전력 설비 뭐 조선 방산 이런 거 너무 잘 갑니다. 이 중에서 또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로스 리서치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살펴봐야 될지 어느 기업을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뭐 AI도 관련이 있고 의학,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알아볼까요?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 기업은 WSI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 이제 7월입니다. 본사 방문을 한번 했었고 직접 탐방을 한번 했고 최근에 이제 작년 9월, 그다음에 올해 1월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차례 정도 그 기업 IR 담당자분하고 미팅을 진행했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서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네네. WSI 이게 이제 영어 약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 이제 사명이 이제 바뀐 건데 월드 소사이어티 이노베이션.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WSI로 사명을 변경을 했던 기업이고 뭐 의미를 좀 담아보자면은 글로벌 시장에 발맞춰 사회 한 일원으로 안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며 항상 새로운 혁신 기술에 맞춰 나아간다는 취지로 설정된 기업입니다. 요거는 WSI가 그런 뜻이었군요. 네,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네네. 그렇게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WSI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잘 그러니까요. 무슨 회사인지 모르고 저는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 모르겠지만 헷갈렸거든요. 홈페이지 가 보시면은 그런 이제 딱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좋은 취지로 네네. 2016년도 설립된 기업이고 2020년도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사업은 의약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보통은 뭐 유통 또는 도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뒤에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해외 뭐 좋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있으면 그거를 네. 국내에 이제 들여와가지고 국내 각 병원이나 뭐 또는 네. 또 다른 도매상 이런 쪽에 공급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주요 제품이 국소 지혈제, 뭐 혈액 대용제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주주는 박정섭 등 특수관계인이 69.76% 거의 네.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코스닥 시장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네. 좋은 기업일수록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이 그 회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 예, 왜냐하면 그만큼 그 회사가 좋으니까 자기들 더 가지고 있으려 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 스몰캡 기업들은 사실 뭐 시총도 좀 작고 뭐 거래가 많이 안 된다는 뭐 불만도 계시겠지만 좋은 기업일수록 최대 주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동사도 지금 이 정도 거의 70%를 지분율이면은 가지고 있네요. 사실은 스몰캡 기업들 중에서는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게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좋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회사가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송파. 23년도 6월 22일자로 거기 건물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본사 이전을 한 건데 4억을 매입했군요. 그래 여담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IR 담당자분이 네네. 그분이 면접 볼 당시에는 사무실이 역삼에 있었는데 예. 굉장히 허름한 꼬마 빌딩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왔는데 회사를 건물을 찾지를 못했대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예. 찾다가 집에 가려고 하다가 네. 여튼 면접 봐서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셔서 건의한 게 4억이라도 매입을 좀 하자. 돈도 좀 버니. 그래서 회사가 좀 번듯한 곳에 있자 해가지고 지금의 위치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네. 지금은 굉장히 제가 사진을 드리긴 했는데 건물 번듯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한 번씩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석천 아마 고분역인가 그 앞에 네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다가 이 회사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WSI 일단은 뭐 주식 종목으로 보시긴 하셨겠지만 이게 뭐 하는 회사인가 이 회사 이름만 딱 봤을 때는 몰랐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 사이에 어쨌든 성장을 했으니까 또 돈을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4억을 매입을 해서 이사를 갔겠죠. 재밌는 여담. 뭐 방송 직접 기업에 다녀오셨으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WSI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새해 들어서 사실 WSI가 조금씩 이 뉴스에도 좀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 주가도 새해 들어서 조금씩 올라왔어요.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 뭐 어쨌든 의약품, 의료기기 이쪽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약품, 의료기기 관련해서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나요? 네, 일단 동사가 그 사업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네.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네. 의약품, 의료기기, 기타 소모품 이렇게 네네.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때는 가장 메인 사업은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상단에 있는 국소지혈제 이게 좀 더 초점을 두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국소지혈제. 네, 의약품이 동사 사업 매출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소지혈제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이게 동사한테는 메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네. 연간으로는 거의 한 250억 이상 매출을 꾸준히 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 해외 이제 협력사가 되겠죠. 그 회사 네네. 제품을 들여오는 건데 고객사를 밝히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NDA라는 비밀 유지 계약이 있어서 네, 그런데 그렇죠. 그냥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중에 B사의 제품을 쉽게 말하면 들여와가지고 국내 병원에 유통을 하는 이런 이제 사업의 어떤 구조고 이게 지금 동사에게 가장 메인 캐시카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뭐 혈액 대용제 이런 제품도 팔리고 있고요. 네. 의료기기는 유착 방지제, 뼈 지혈제, 고주파 수술기 주로 이제 척추 수술 관련돼서 여기 또 주요 임원진 분들이 대부분 다 척추 수술 관련된 이제 의료기 유통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쪽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제품들 많이 들여와가지고 지금까지는 소위 말하는 사업을 꾸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소모품은 뭐 드레싱 키트 이런 것들인데 아직은 매출 비중이 좀 낮아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게 보일 건 없지만 여튼 지금 동사를 표현할 때는 국소지혈제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국소지혈제가 메인 캐시카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국소지혈제가 뭐 어쨌든 대부분의 매출의 비중을 차지한다. 거의 뭐 80% 가까이 된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을 깔고 가는 기본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도 또 살펴봐야 될 것이 저도 막 이 정보나 기업 분석 찾아보니까 이 WSI가 어쨌든 인수한 기업들을 통해서 또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어떤 뭐 좋은 점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 스몰캡 기업들 그다음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익은 나는데 소위 말하는 볼륨이 좀 작다라고 많이 그쵸.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볼륨을 또 그러면은 키워야 되는데. 네,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확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M&A입니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M&A 단행을 좀 했고 그 중에 하나가 2024년도 그 WSI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인트로 바이오파마라고 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 하나를 인수를 인트로 합니다. 바이오파마. 예.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면 WSI가 67%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 인트로 바이오파마의 창업주죠. 이분이 한 23%. 이분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같이 합류해서 일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메인 또 가장 핵심된 인력이다 보니까 네네네. 같이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인수하면서 대표도 그대로 같이 네네네. 승계를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의 상장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한 10%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가진 10% 지분도 지금 WSI가 일단 올해 안으로 해가지고 다 지분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 70% 이상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쉽게는 그냥 제약 바이오 업체라고 보면 되겠고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형 변경.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뭐 물약을 알약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거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CMO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약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지금 연간 한 200억 이상 매출은 꾸준히 내는 기업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뒤에 실적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까지는 한 300억대 매출 내는 기업이 올해 한 600억 이상 매출이 나올 거예요. 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수한 기업의 매출이 이제 더해지니까. 인트로 그러면 바이오파마 실적이 이제 반영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의 사업이 더해지다 보니까 WSI가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커지는 거죠. 볼륨 자체가.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될 만한 기업을 인수했으니까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익을 보실 때는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공장을 더 늘리려고 해요. 지금도 소위 말하는 캐파는 잘 돌아갑니다. 근데 약을 더 잘 만들어야 되고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매출 늘리기 위해서는 이 회사도 지금 공장을 더 늘려야 되다 보니까 신공장을 지금 짓기 위해 부지 같은 것도 매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상태에서 공장을 또 지어 올리면은 이쪽에서 매출도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인트로 바이오파마의 사업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인트로 바이오파마 뭐 지분을 거의 뭐 추가적인 시너지 이노베이션 지분까지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거의 77%를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나머지 지분은 원래 이제 인트로 바이오파마를
이끌던 대표가 가지고 있던 지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호 지분인 상황이네요. 이런 실적이 올해부터 반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트로 바이오파마 네. WSI로 올해 실적 반영이 되면 작년에 WSI가 매출이 309억 원, 10억 원 정도 이 정도였는데 뭐 거의 더블이 될 수도 있다. 매출 자체가라는 것을 좋은 시너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인수한 인트로 바이오파마 알아봤고 다음은 이제 뭐 요즘 WSI가 주가가 올해 초부터 튀어오른 이유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요즘 워낙 핫하니까 네. 로봇이나 뭐 AI, 의료 로봇 요거 관련해서 샘 올트먼이 왔을 때도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WSI도 연관주 될 수 있다. 그런 분석들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튀어 올랐습니다. 로봇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WSI? 방금 우리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주가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것들은 네네. 이 동사의 로봇 사업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로봇 섹터 자체가 계속 강한 흐름인데 그쵸. 네. 계속 기대감이 늘 올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동사 WSI의 로봇 사업도 주목해 보셔야 되고 이지 메디봇이라고 하는 기업을 21년도에 WSI가 설립을 했고요. 지금 WSI의 대표이사가 현재 이지 메디봇의 대표이사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계속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네. 동사 메인 제품이 유봇이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자궁 거상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산부인과에서 복강경 수술 및 약물 주입을 도와주는 수술용 로봇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산부인과에서 전문의들이 수술을 하는데 보조 도와주는 어시스턴트가 필요하죠. 네, 그 전문의가 또 필요한데 그렇죠. 실례로 이 전문의들도 수술하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 졸기도 하고 이런 게 많다라고 아이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험하죠, 그러면. 보조해주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일정 정도 대체하는 그런 로봇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고 수술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로봇이고 지금 그 개발 로드맵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올해 3분기 정도에 시제품 테스트 완료하고 4분기에 시약처 제조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빠르면 연내부터 제품 상용화. 쉽게 제품이 올해부터 팔리는 걸 팔리는 지금 거네요. 기대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서울대학교, 항공대학교와 함께 4년 전부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책 과제로 보건복지부의 연구 과제로 진행을 했던 거고 개발비 80억이 들어간 건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80억을 다시 보조해 준 거고 예, 그쵸. 제품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출을 내면 되니까 비용도 세이브돼서 개발을 그렇네요. 했고 이제 매출만 내면 되는 거고 지금 회사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뭐 29년 갔을 때 대략 한 385억 정도 매출을 낼 거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당장 올해는 한 11억 정도 매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초도 매출이니까 그쵸. 이제 시장에 조금씩 시장이니까. 침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조금씩 쓰이면서 이제 점점 시장 침투율을 높여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매출액이 385억까지 늘어날 것을 보고 이 제품이 좋은 게 또 뭐냐면은 네네. 이 385억에서 기기 매출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소모품 매출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갈아 끼워야 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기기 도입이 좀 어렵지만 도입된 이후에 매번 수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쓰이는 소모품은 그쵸.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기기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얘기할 때도 항상 네네네. 이 소모품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런 것과 같은 논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보 단순히 뭐 수술용 로봇 한두 대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간 이후에 반복적인 소모품 계속. 매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실 거는 뭐냐면은 이 로봇이 한 대, 두 대 팔리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 동사 로봇 제품에 또 두산 로보틱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협동 로봇이라 부르는 제품들을 지금 두산 로보틱스 제품을 써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로보틱스와 수술용 로봇 그다음에 기타 의료 로봇 솔루션 쪽에 다양한 어떤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좋네요. 저희 이렇게 로봇 관련된 이슈도 역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샘 올트먼 왔을 때 국내 업체들과 의료 AI 관련해서도 협업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여러 관련주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WSI도 유봇 어느 정도까지 이제 판매가 될지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사업은 심혈관 중재 시술 사업. 이쪽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 원인 병이 많이 병치레를 하는 게
뭐 암도 있지만 심혈관 질환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뭔가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심혈관 중재 시술이라고 해서 네네. 그냥 심장 질환 과거에는 수술을 많이 했죠. 그쵸. 개복을 예,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열어서. 칼로 째서 열어서 막 했는데 요새는 그런 방식의 수술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혈관을 통해서 수술하는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수술이 아닌 이런 시술. 방식으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요게 이제 필요한 의료 또 솔루션 또 기기라든지 네. 또 소모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사가 지금 요 의료 기기를 또 공급하는 건데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척추 분야에 많이 공급했던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시장이 좀 다른 게 심장 쪽 심혈관. 관련 질환, 예, 여기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모멘텀, 먹거리를 지금 나름 지금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동사가 영국 회사인 키말, 그러니까 중국에는 선건테커나 러프라고 하는 기업들하고 네. 총판 계약을 이미 맺었고 공급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오. MOU도 지금 맺으면서 계속 해외에 있는 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예, 그런 것들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제품으로 볼 때는 카테터, 가이드 와이어, 스텐트, 삽입형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당장 뭐 작년부터 매출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매출 3억 나왔고 25년도 목표가 36억 정도 목표를 지금 잡고 있고 어우. 29년 갔을 때 322억. 왜냐면은 이게 심혈관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수요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시장에서는 로봇에 많이 포커스를 두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경영 계획상 여기서 사실 더 돈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회사 경영 계획 짤 때는 여기 매출이 많이 늘어날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WSI를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도 좋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소지혈제 같은 게 일단 캐시카우로 깔려주고 있고 심혈관 이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어쨌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로봇 뭐 좋은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이슈까지 지금 붙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그러면 실적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얘기는 해주셨지만 뭐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말씀해주신 것들이 더 실적에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더 많이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도 흑자를 보이곤 있어요. 실적은 탄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 실적에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더 키워야 된다 이런 어떤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제약사도 인수도 하는 거고 그런 거고 지금 그림에 나가고 있지만 매년 뭐 200억, 300억대 매출은 내오면서 성장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24년도 실적이 아마 결산 중일 건데 대략 추정을 하고 있기로 한 330억까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꽤나 잘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올해는 당장 플러스 되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거의 6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올해 예, 2025년은요. 그래서 뭐 기정사실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200억 이상 매출 내던 기업 인수했잖아요. 인수했으니까. 그러니까 연결 실적으로는 600억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제가 네. 최소 영업이익률 잡았습니다. 동사가 많이 낼 때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한 17% 이렇게도 났거든요. 20% 이상도. 작년 23년도에 한 10%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최소 영업이익률 10% 잡았을 때도 600억에 60억 정도 나오겠다. 네, 그래서 23년도 영업이익 30억대, 22년도 영업이익 30억대, 21년도 영업이익이 6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볼 때 최소 6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고 신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로봇이라든지 뭐 의료기기 새로 들어가는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좀 더 멀리 보시면은 아마 영업이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의료기기 업체들 많이 이렇게 팔로우해서 봤을 때 자기 사업만 했을 때는 네네. 좀 실적도 그렇고 시가총액이 작았는데요. 계속 회사가 돈 번 걸로 M&A든 뭐든 키우니까 매출 영업이 커지면서 그쵸. 결국 기업 가치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 당시 그 기업이 1,000억이 안 됐었는데 네네. 지금 한 4억, 5천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4-5배가 주가 그 기업 가치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WSI가 그런 느낌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꾸준히 팔로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자, 지금 WSIS 시가총액은 뭐 사실 크진 않아요. 530억 원 지금 정도 수준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이제 새로운 이 인수한 기업의 실적 반영되고 새로운 사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은 올해는 일단은 매출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률 10% 따지면 한 60억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봇 이슈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주가가 계속 좀 변동성도 있지만 한 단계 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한번 주가의 추이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WSI 좋은 기업을 한번 탐방하시고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좋은 기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